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이제 찍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지치네요. 여러분도 얼마나 지칠까 조금 많이 안쓰럽고 걱정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우리 아까 전까지는 몰에 대한 내용도 배웠고 어떠한 이제 화합물의 질량 변화에 따라서 몰수의 변화에 따라서 개수 변화 이런 거를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몰과 기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부분이 앞서 설명했었던 파트 부분과도 연관이 많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파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뒤에 나오는 양적 관계, 그쪽 파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서 기체 몰과 기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체가 뭘까? 이 기체라는 놈 뭘까? 봅시다. 기체. 우리 어떤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이 액체라는 놈에다가 우리가 열을 막 가해줘야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냐면은 기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액체가 되려면 어떻게 딱딱한 물질의 고체가 어떤 거를 받아야지만 열을 받아야지만 여기서도 이제 열 에너지를 E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비교해 볼 거냐면요. 모양이랑 부피를 한번 봅시다. 모양이랑 부피를 한번 볼게요. 우리 고체에다가 만약에 고체에 온도랑 압력을 가해줘. 여기 전제 조건이 온도랑 압력, 온도와 압력을 가해줬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고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체에다가 막 우리가 온도를 높여줘. 열을 가해준다는 말은 온도를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되기 전까지만 보는 거야. 고체인 상태에서만이에요. 고체인 상태에서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기 전에 순수한 고체만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온도와 압력을 가해준다라고 해서 모양이 변하지는 않아요. 모양 변화가 없습니다. 모양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피 변화도 없어요.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계속 당부하는 건데 액체로 되기 전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인 상태에서 녹는 점 전까지 온도를 가해줬을 때를 말해요. 녹는 점까지 온도를 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녹지 않겠죠. 그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녹는 점 온도 전까지 가해줬었을 때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고체에서 온도 압력 가해줬을 때 모양이 안 변한다. 선생님 변하잖아요. 녹는 점 이상 변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녹는 점 가기 전까지. 그때를 말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 가기 전까지. 그때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부피에는 마찬가지로 액체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풍선에 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풍선에 근데 물을 넣는 상태 추운 곳에 있든지 더운 곳에 있든지 풍선의 전체적인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손으로 찌부시켜 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 변하죠. 변합니다.
뭐 이렇게 쭈그러지고도 이렇게 뭐 피면 뭐 펴지거나 이렇게 되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은 요러한 머그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서 다니는데요.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요 컵에 담는지 아니면은 뭐 하트 모양 컵에 담는지 뭐 별 모양 컵에 담는다라든지 그 담는 용기에 따라서 뭐는 바뀌냐면은 모양은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얘는 모양이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 온도 압력을 가해 줄 때까지. 여기에서 선생님이 너무나 걱정되는 거는 얘네들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언젠가는 모양이 변합니다. 부피도 변해요. 변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녹는 점에 가기 전까지, 끓는 점에 가기 전까지, 그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고체를 말했을 때 녹는 점 가기 전, 여기서는 끓는 점 가기 전 액체 상태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생님이 예를 들 거냐면요. 고체들 같은 경우에 압력을 가해주게 됐었을 때 온도랑 모양이 변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입자들 사이에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예, 모든 입자들 사이에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결합을 끊을 만큼, 끊을 수 있을 만큼, 그 말은 녹는 점을 말을 하는 거죠. 이 결합을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의 모양은 변하지를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상승시켜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줬어. 열 에너지를 공급해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액체가 되겠죠. 액체랑 고체랑 다른 점은 얘네들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여기 하지 말까? 여기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양이 변할 수는 있는 거예요.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결합들이 부분 전부 다 끊어진 건 아니고 부분 끊어져서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게 돼요.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당연히 부피가 조금씩은 변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변화 없다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의 변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액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똑같이 온도와 열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기체가 됩니다. 기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결합이 전부 다 끊어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체 입자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자유롭게. 얘네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입자들 사이의 결합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속박이 되어 있어. 얘네들은 입자들 사이 결합이 다 있어. 얘네들 결합이 다 어느 정도는 있어. 얘네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풍선 불면 풍선은 엄청 땅땅하게 불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불었다라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쭈그러뜨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탁구공은 액체 질소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액체 질소라고 하면 뭐냐면 굉장히 차가운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운 곳. 액체 질소. 질소가 액체로 된 건데 질소가 액체로 되려면은 거의 영하 한 196도 정도가 돼야지 됩니다. 그 정도. 선생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얘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가야 된다. 그 액체 질소 속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추운 거야.
굉장히 움츠러들게 돼요. 움츠러들게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탁구공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근데 걔네들 다시 어떻게 하면은 상온에 놔두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 놔두게 되면은 다시 쫙 펴집니다. 왜? 온도를 공급해 준 거기 때문에. 온도를 공급해 준 거기 때문에 다시 쫙 펴집니다. 그래서 기체는 뭐에 예민하냐면요, 온도와 압력에 예민합니다. 온도와 압력에 예민해요. 물론 액체도 이제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뭐 예민하다라고 할 수가 있나? 얘네들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 얘에 비해서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거의 예민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만 배워볼 거냐면은 요 기체, 온도와 압력에 예민한 요 기체에 대해서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기체의 얘네들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얘네들 사이의 거리. 이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거밖에 없냐면요, 온도랑 압력밖에 없어요. 온도를 막 공급해 주게 되면 얘네들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막 멀어집니다. 우리가 더운 날에 옆에 친구들이 오면 짜증나죠. 뭐 더운데 막 이렇게 막 붙으려고 하면은 땀나는데 짜증나잖아. 얘는 기체 분자들도 똑같아요. 더운데 누가 옆에 오면 싫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반면에 추우면 뭔가 그래도 누가 옆에 있었으면 조금 좋겠다라고 하죠. 얼마나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솔로들이 겨울만 되면 옆구리 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뭐 커플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람끼리 붙어 있으니까는 뭔가 그래도 체온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서로 붙으려고 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멀어지려고 합니다. 서로 멀어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압력이 커져. 어떻게 될까?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커져. 이 누르는 힘이 커져. 누르는 힘이. 강제적으로만 누르는 거야. 얘네들을. 일정 이 공간에 딱 눌러. 그 얘네들 사이에서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근데 만약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낮아지면은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 쭉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네들 사이가 다시 이렇게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거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 여기서는 거리, 요 거리. 이 거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와 압력이다. 요거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뭐랑 뭐만 있다. 온도랑 압력이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온도랑 압력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기체들은 이 서로의 이 결합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얘네들이 직접적인 결합이 없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되면 부피가 굉장히 커지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거만 있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라는 애들이 있어. 기체 분자. 기체 분자 있고, 그리고 이 별표라는 애들, 이 별표로 하지 말고, 엄청 큰 애들, 좀 큰 동그라미라 할까요? 큰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체 분자 A라고 하고, 얘네들을
기체 분자 B라고 합시다. 기체 분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추워가지고 고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얘네들 추우면 기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둘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라 봅시다. 요 거리야. 얘는 좀 가깝게 붙어 있는 거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중심부로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어. 조금 자유로워져가지고 여기서 2칸 정도만 할까요? 이렇게 띄어졌어.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워져가지고 여기서 두 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여기서 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기체 분자 A랑 기체 분자 B랑 차이점 뭐냐면은 얘는 뭐 작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좀 큰 애들이에요. 큰 애들이야. 근데 요때에 이게 이제 1번 경우 얘는 이제 2번 경우야. 1번 경우 같은 경우랑 2번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봤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두 입자 사이의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때요? 딱 봐도 얘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거리가 좀 많이 멀어졌어. 얘네들이 많이 멀어졌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는 이제 멀어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보면 알겠지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에 상관이 없이 얘네들의 크기와 상관없이 얘네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얘네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기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게 크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쌤 그래도 얘네들이 더 먼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기체 분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서도 크기가 작고 크고가 나타납니다. 작고 크고 나타나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분자들이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요, 굉장히 두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따졌었을 때, 크기 대비 거리를 따졌었을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체 분자들은 워낙 개개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분자 사이의 거리에는 분자량이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분자 사이, 이거는 기체일 때만이에요. 기체일 때에만 분자 사이의 거리는 분자량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분자 사이의 거리는 분자량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분자량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기체 분자에
이 분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온도랑 압력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얘네들이 동일하면 온도랑 압력이 동일하면 온도와 압력이 동일하다라는 말은 기체의 분자 사이에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는 분자량에 상관없이다라는 말은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분자 종류에 관계없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기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사이에 거리는 동일합니다. 거리는 동일하게 돼요. 왜? 기체 분자 사이에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뿐인데 온도랑 압력뿐인데 이게 똑같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그래도 크기에 따라서 기체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은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의 분자들 크기에 비해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크기랑 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자의 크기 좀 큰 건데 그 크기의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요거를 이 오차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체 분자들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분자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과학자가 알아냈냐면요.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이걸 통해서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하나의 법칙을 만듭니다.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요. 이제 기체 A랑 B로 선생님 비교해 볼게요. 기체 A는 별 모양, 기체 B는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여기 안에 얘네들이 현재 조건은 동일해요. 온도랑 압력이 똑같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돼. 이 말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기체 사이에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지체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온도랑 압력이 동일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체 반응 파트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런 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만약에 두 개가 있더라 칩시다. 별 모양 두 개. 얘네들은 무조건 그리고 여기에 거리를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10만큼. 그러면 얘도 무조건 상관없이 얼마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요. 10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기체 A가 A 분자가 몇 개 있던지 상관없이 기체 분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다 10만큼씩 떨어져 있어야 돼. 10만큼씩. 그러면 만약 하나가 더 있어. 얘는 여기서도 이 거리도 10. 이 거리도 10이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 기체 분자 B가 하나 더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10이라는 걸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10이라는 걸 유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만약 하나 더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이 거리가 10으로 유지가 돼. 9가 되면 안 돼요. 거리 영향이 주는 게 여기 똑같기 때문에 모든 입자들 사이에서 거리는 10이 돼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10,
얘도 10.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기체들 사이의 거리가 동일해야 된대요. 동일해야 된대. 그러면 이 기체 분자 4개가 가지고서는 만들 수 있는 부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요만큼의 부피가 이제 정해진 거고요. 기체 분자 4개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그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체 분자 B 4개가 만들 수 있는 부피가 요만큼이야. 기체 분자 A가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피랑 기체 분자 B가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피가 어떨 수밖에 없냐면요. 개수가 똑같으면은 부피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은 이제 부피,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다라고 보면은 요 놈의 부피랑 기체 A의 부피와 기체 B의 부피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뭐가 똑같을 경우에? 분자수가 똑같을 경우에. 만약에 분자수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도 10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도 10만큼 떨어져 있고 새로운 부피가 요만큼이 더 생기겠죠. 분자수가 달라지면은 부피도 달라지게 돼요. 근데 분자수가 똑같으면 뭐도 똑같아지냐면은 부피도 똑같아집니다. 요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아보가드로수예요.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저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선생님은 정리해 보면은 모든 기체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뭐가 동일하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서 온도와 압력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거고요.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은 부피면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모든 기체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기서 온도 압력이 만약에 같을 때라고 표현된 경우는 이 온도값과 압력값이 같은 게 아니라 각각 기체들별로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은데 문제집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각각 기체들별로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부피면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라는 게 됩니다. 같은 부피면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라는 게 돼요.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다른 말로 포함한다. 가진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적어 두시고, 요거 프린트물에 나오나? 나오네요. 그럼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얘네들이 왜 같아질까? 왜 개수가 같을 때, 분자수가 같을 때 왜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나?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개념, 거리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어떠면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멀어질 수 있는 거리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까지 똑같다. 그럼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부피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요. H2는 좀 그렇고 CO2? CO2 해볼까요? CO2랑 질소기체 봅시다. 얘네들이 1몰만큼 있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몰만큼 있어. 근데 온도가 0도씨 1기압이야. 얘도 1몰만큼 있는데 0도씨 1기압이야. 얘 둘 다 뭐가 똑같은 거야?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거죠. 온도랑 압력이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화학에서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표준 상태다라고 불러요. 1기압일 때. 얘네들 부피를 재봤더니 22.4리터가 됐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22.4리터가 됐대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개수도 또 1몰계로 똑같고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도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부피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때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질량은 다르겠죠. 우리 질량 어떻게 구해요? 화학식량 곱하기 몰. 화학식량의 44. 화학식량 44. 얘는 얼마야? 14가 아니라 14인데 질소가 두 개 있죠. 곱하기 2 하면은 얘는 28이 됩니다. 얘네들은 44 곱하기 1, 얘는 44g. 얘는 28 곱하기 1, 얘는 28g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요거는 모든 기체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 1기압이면 무조건 다 22.4리터가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모든 기체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 1기압이면은 부피가 얼마를 갖는다? 22.4리터를 갖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게 몰을 계산할 수가 있어. 몇 몰 있는지 는 1몰의 부피를 알고 현재 부피를 알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각 기체들이 몇 몰만큼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몰의 부피, 한 묶음의 부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CO2가 22.4리터가 있는 게 아니라 33.6리터가 있다 칩시다. 얘들이 33.6리터가 있다 봅시다. 얘네들은 몇 몰일지 한번 구해보면은 1몰일 때 무조건 다 22.4리터야. 근데 쟤네들은 지금 33.6리터가 있대. 그 얼마 이거? 2분의 3이죠. 얘네들은 이제 2분의 3몰이 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 얘도 0도씨 1기압이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CO2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밑에 쭈르륵 설명하다가 CO2 33.6리터는 몇 몰인가? 이 온도와 압력인 상태를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눈치껏 풀 수는 있겠지만은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왜 어렵냐면요. 이 질량이 바뀌게 되면은 몰수가 바뀌죠. 그러면은 이 부피도 바뀝니다. 부피도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신 요 조건은 똑같은 거야. 0도씨 1기압일 때 얘네들이 현재 질량이 질량이 11g이래. 뭐가? CO2가.
이때 부피는 이때 부피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 계산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몇 몰인지 알아야겠죠. 11g은 몇 몰이야? 11g. 우리 몰 계산할 때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 얼마야? CO2는 44야. 그러면 얘네들은 몇 몰이 되는 거야? 4분의 1몰이 됩니다. 4분의 1몰이 돼요. 4분의 1몰이 되고 4분의 1몰이 되고 1몰일 때 부피가 22.4리터래. 그럼 우리가 부피를 알고 싶으면은 이 몰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얘네들은 부피는 몰 곱하기 1몰의 부피 곱하기 22.4리터 곱하기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래. 그럼 얘네들은 얼마 나올 거냐면 5.6리터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계산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무한대로 반복해서 듣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에 넘어갔을 때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가 기체에서가 더 어려운 게 우리 보통 기체 전에 뭐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질량 변화만 보면 돼요. 질량 변화만. 질량 변화에 따라서 개수 변화, 몰수 변화, 그거만 보면 되는데 기체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요. 부피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 하나만 밑에다가 더 써보도록 할게요. O2. O2가 1몰만큼 있어. 얘도 마찬가지 0도씨 1기압이야. 그러면 당연히 개수도 똑같고 온도와 압력도 똑같아.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똑같아. 얘도 22.4리터가 될 거고 산소 하나의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얘네 1몰의 질량은 32g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밀도, 중학교 때 밀도 배웠죠? 선생님 밀도 배웠는데 긴가민가 해요. 어떠한 물질의 빽빽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밀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많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현재의 밀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밀도. 이 상태에서 부피분의 질량이래.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밀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22.4리터 분의 44g이 되는 거고 얘는 22.4리터 분의 28g 되는 거고 얘는 22.4리터 분의 32g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요. 요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선생님, 저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잘 봤는데 뭔가 잘 안 보이는데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자량이랑 분자량 B랑 밀도 B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CO2부터 CO2 대 N2 대 O2 봅시다. 분자량 B 쉽죠? 40 분자 여기는 이 분자량이 그램 쓰면 안 되네. 미안해요. 분자량은 질량에 쓰면 안 되지. 쓰면 안 되지. 질량에 쓰면 안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네들의 질량을 쓴 거고 지금 필요한 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아까 요 밀도 구할 때에는 1몰만큼 있으니까 그램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럼 분자량 B는 44대 28대 30이야. 30이야. 밀도비 해봅시다. 밀도비 22.4L 분의 44g. 그럼 이제 22.4L 분의 28g. 이거 글씨를 좀 작게 써야겠네. 22.4L 분의 보일러는 모르겠네요. 20.4L 분의 32g. B 밀도 B 분자량 B. 그러면 22.4L 분의 22.4L 분의 22.4L 분의 다 똑같죠. 그럼 얘네들을 무시해줘도 돼요.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내냐면 결국엔 똑같이 해도 44g 대 28g 대 32g. 그람 얘도 빼줘. 그러면 44대 28대 32. 이게 뭐랑 똑같아? 분자량 B도 44대 28대 32였는데 밀도 B랑 분자량 B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기체 경우에만 똑같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뭐가?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표에 기체의 부피 변화에 따른 몰수, 질량 구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밀도에 대한 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 밀도를 구하라는 게 나오고요.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주어졌는데 분자량 구하라는 게 나와요. 밀도를 구하려면 일단은 부피분의 질량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게 하나도 안 주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밀도 B랑 분자량 B 요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많이 나오겠지만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제 온도랑 압력은 동일해. 얘네들이 압력 동일합니다. 밀도 B 밀도 이제 어떤 조건을 주어질까? 이제 개수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질량 이렇게 줘줬다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가 6 NA개 아보가드로 NA 아보가드로 숫자야. 얘네들은 NA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질량은 얘는 뭐라고 할까? 36이라고 하고 얘는 18이다라고 합시다. 그 주어졌을 때 얘의 밀도가 11래. 얘의 밀도 11래. 이제 얘네들의 기체에 비해 밀도는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밀도 그걸로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에 대한 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센스를 익히겠지만 선생님 요거면 22.4L 1몰일 때 22.4L잖아요. 얘네들 6몰이잖아요.
얘네들은 산물이잖아요. 그럼 그 부피를 이용해서 질량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 선생님이 문제를 급하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마땅한 얘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옆에 우리 하나만 더 세보자. 분자량. 분자량은 화학식량이야. 우리 화학식량 어떻게 구해?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분자량이 어떻게 돼 그러면? 몰분의 질량 6분의 36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18 하면 얘네들은 분자량이 9가 되는 거야. 아 근데 선생님 장표쌤이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량 B랑 밀도 B랑 똑같다고 했어. 분자량 B가 2대 3이니까 밀도 B도 2대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15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거 뭐 22.4리터분의 질량이 36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11하고 두면은 뭐 22.4리터분의 18을 뭐 얼마로 둬야 될까? 뭐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긴 하네.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어. 22.4리터 로 하면 안 되겠구나. 곱하기 6, 얘는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복잡하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요거는 선생님 문제 풀어주면서, 하도록 할게. 하나만 찾아볼까? 여기는 그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문제가, 여기도 있진 않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밀도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분자량을 가지고서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 분자량을 가지고서는 밀도비를 구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요거를 가져오면 돼. 밀도 구할 때는 분자량 구할 때는 밀도. 요걸 서로 같이 사용해서 하면 편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딱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31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4번, 5번이 있습니다. 일단 확인 문제 4번부터 봅시다. 영도시 1기압에서 영도시 1기압 이 느낌만 봐도 기체에 관련될 것 같아.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봤었을 때 기체를 묻는 거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야 돼요. 뷰테인 같은 경우 이제 요노 뷰테인 29g의 부피를 구하여라. 부피. 근데 전제 조건이 영도시 1기압일 때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뭐가 부피가 1몰일 때는 얼마가 된다? 1몰의 부피 22.4리터가 된다. 그러면 일단 몰이 몇 몰인지부터 우리가 알면 되겠죠. 얘네들 화학식량 구해보자. 화학식량 12에 탄소가 4개 있고 1에 수소가 10개 있네. 얘네 58이구나. 화학식량이 58인데 몇 g만큼 있대요? 29g만큼 있대. 얘네 2분의 1몰이구나. 우리의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 영도시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 곱하기 몰수. 몇 몰인지. 그러면 얘네들 22.4리터 곱하기 2분의 1몰이네? 그럼 얼마야? 11.2 나오는. 그럼 얘는 11.2리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 5번 이제 줄게요.
요 이제 확인 문제 5번 봅시다. 0도씨 1겹에서 어떤 기체인지 모르는데 어떤 기체 밀도가 밀도가 1.25g/L였다. 이 기체의 분자량 구해보자. 기체 분자량 구해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게요. 요게 선생님이 출제하는 3번 문제. 설문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흐름만 잡아줄게요. 여러분들 한 번은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3번 문제. 0도씨 1기야. 여러분들 앞으로 0도씨 1기야. 이 온도랑 압력을 보면은 기체에 관한 문제구나. 그리고 얘네들 표준 상태구나. 선생님 그러면 온도랑 압력이 바뀌게 되면은 1몰일 때 부피도 바뀌나요? 네, 당연히 바뀝니다.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주는 온도랑 압력이 바뀌기 때문에 저 중에서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은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1몰일 때 부피가 바뀌어요. 이때 1몰의 부피는 22.4L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힌트. 분자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1몰의 질량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1몰의 질량은 뒤에 뭐가 붙을까? 그람이 붙겠죠. 그걸 없앤 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을 분자량 뒤에다가 뭐를 붙인 거냐면 그람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거 빼면 뭐가 돼?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설명 들었어도 막상 문제 풀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화학이 어려운 게 배울 거 여러분들 지금 느끼기에 배울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근데 응용되는 게 많습니다. 네, 많아요. 선생님이 문제 하나 4번 문제 요거를 내고서는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체 A랑 기체 B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직류면체 통인데 선생님이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평면으로 요 피스톤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여기서는 얘네들이 여기까지 거리는 10cm, 여기까지 거리는 20cm예요. 2cm야. 2cm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넣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문자를 넣으면. xg. 얘네들은 3xg. 요때에 문제. 이제 4번 문제인 거야. 기체 A와 B의 분자량 B는 이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앞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선생님이 이 정도 설명을 하고선 풀 수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낸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못 풀겠다라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업 듣고 이거 푼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겁니다. 이미 뭐 풀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이거 못 푼다라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기서 선생님 힌트만 주자면은
요걸 이용하세요.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몰과 기체 관계 정리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딨지? 그 표가? 잠깐만요. 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몰과 여러분들이 입자 수의 관계라, 그리고 질량과의 관계, 그리고 부피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입자수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구해요?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인 6.02 곱하기 10의 3승계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것은 노란색 쓸게요. 입자수를 가지고서는 몇 몰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만큼 있을 때 1몰이잖아. 그래서 이거 분의 입자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을 가지고서는 몇 몰인지 알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이거 가지고서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몰에서 질량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구해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에서 몰로 갈 때, 1리터 얼마야? 22.4리터분의 현재 얼마만큼 부피가 있는지 요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몰에서 부피로 갈 때 몰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요거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 관계. 필수. 몰이랑 입자수의 관계, 몰이랑 질량과의 관계, 몰이랑 부피의 관계. 요 부피는 기체의 경우만 해당이 되죠. 기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내일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걸 할 텐데 거기는 더 환장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가서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만나서 만약에 좀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만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 더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게 있나 지금 다른 참고서 내용도 보면서 잠깐만 확인을 해 볼게요.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이 우리 이제 이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시험 전에 우리가 등교객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강의 되게 많이 올라왔을 텐데 여러분도 다 듣느냐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